만드시게 된 계기,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옛날 다른 기록 작업으로 알게 된 그 영화 중반을 대사하신 주옥 선생님께서 2015년 5월에 5.18 기록관이라고요. 금남로 가톨릭센터 새롭게 세워진 아카이브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께서 사용하셨던 주먹밥을 나르실 때 사용하셨던 양대야가 전시되어 있어서 개관이나 초대가 되셔서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동네 혈관 이제 영화들 청년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서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정말 청년 사진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셔서 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뭔가 그 영화주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록의 컨텐츠를 이렇게 기어 올려서 뭔가 이렇게 한편에 굉장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혹시 질문하실 관객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네, 그 앞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후반부에 거의 트럭을 같이 타셨던 세 분께서 38년 만에 이제 상봉하셨잖아요. 네, 그 상봉하시는 곳에서 이제 극장인데 그 극장이란 공간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극장에서 보시게 된 영상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극장에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신 이후에 세 분께서 어떤 뭐 대화를 나누시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거를 또 기록을 따로 하지 않으신 이유나 그런 것도 있을지. 네. 사실 그 극장에서 1시간 정도 대화 나누시는 걸 기록을 했었고요. 그 극장이 이제 그 송안동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트럭에서 내리셨던 자리, 그 시민분이 사살된 자리 바로 길 맞은편에 있는 송암동에 있는 CGR 센터라고 영화 후반 제작시설 안에 있는 상영관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적인 정보는 표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선생님들 세 분을 모시고 당시에 촬영됐었던 이제 송암동에 가셨던 날은 아니지만 그 전날 촬영됐었던 트럭 사진들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각자의 기억들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이제 영화제 버전, 지금 보신 버전이 영화제 버전인데 이 버전을 부산정에 작업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전까지 각자 세 분의 기억들을 각자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그 기억을 맞추는 작업을 또 한 번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 사진을 보는 행위 자체와 이제 그 직후에 사진이 있었지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5월 중으로 개봉을 목표로 재편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약간 대화 나누시는 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그 추가 질문을 받기 전에 감독님 좀 위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서 계신 것 같아서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저쪽에 있습니다. 검은옷 입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네,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광주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짜임새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말씀을 하셨던 게 2015년에 그 주옥님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시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클루를 얻어가지고 이 기획을 하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준비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전모라고 해야 되나요? 이 편집의 방금까지 아니지만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에 증언자분들 중에 그 김군으로 오인을 받았고 넉마주이셨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왜 이거를 진만원이 김군이라고 주목한 거를 다시 파헤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짓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혼을 내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약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 기획 자체의 방향에 대해서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궁금해요. 우선 주옥 선생님이 2014년에 알게 돼서 그전부터 다른 작업을 알게 됐었고요. 2015년 5월에 이제
이주호 선생님에 대해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것이요. 저희가 2016년에 본격적인 촬영을 했었고요. 2015년도 조성을 처음 만나고 2016년 말에 가을 무렵에 이제 이강학 선생님을 만나고 있고 최영철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신 진원자 최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촬영을 했어요. 2년 동안 저희가 추천을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찾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촬영 허락을 안 해주시다가 작년 5월에 좀 마음이 바뀌셔서 촬영을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선생님께서 출연하셨던 청문회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서 알게 된 거니까 작년 봄. 그 두 번째 질문, 그 오기철 선생님의 이 추적의 프레임 자체에 대한 질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양가적인 거죠. 사실 지만원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어떤 이 사진 속의 얼굴이 뭐 북한군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항하는 프레임이지만 그 대항하는 프레임 또한 어찌 보면 같은 어떤 논리로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기철 선생님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이제 지만원이 제1공수로 지목을 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동시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항쟁의 생존자, 사망자, 실종자로서 각각의 고유한 개인으로서의 중요성을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영화에서는 저희는 어쨌든 한 사람만을 찾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한계를 제약을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18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던 적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5.18 항쟁의 학살의 전모라던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포함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이분의 추적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5.18의 어떤 서사의 기승전결에 맞춰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제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안경 끼신 남자 선생님. 먼저 영화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나 서독제 연수부도 둘 다 놓쳤던 영화라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이 영화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직까지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만큼 이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하시면서 힘쓰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큐를 제작하시면서 힘쓰셨던 점이 궁금합니다. 꼭 5.18을 다뤄서가 아니라 어떤 작업이든 유명하든 다큐든 작업을 하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5.18을 다뤘기 때문에 더 저희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떤 마음의 생채기를 본의 아니게 드린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상황은 제가 다른 작업을 했었을 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그렇고 지금도 사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약간 뭐라 하죠? 감싸주려고 한다고 하나? 이 사람 왜 찾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약간 이렇게 저희가 어떤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촬영했을까 정부 쪽에서 뭔가 이 사람 찾아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식으로
오해하셔서 이렇게 걱정된 마음에서 이렇게 당사자로 하셨던 분도 있고, 또 당사자 혹은 자기의 부모님, 자녀들이 5.18 항쟁에 참여하셨는데도 또 뭐 가족들이 뭐 공무원에 종사를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증언을 꺼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게 금기로 당사자들에겐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당사자들부터 해서 그 항쟁의 생존자들이 정말 힘겹게 이제 그 과거의 기억들을 그 어떤 사진 조각들을 통해서 꺼내려고 그렇게 어떻게든 아직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이제 이 가해의 어떤 최종 책임자였던 전두환이 지금 뭐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억을 뭐 잃어버리겠다라는 어떤 뭐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죠. 정말 알츠하이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뭔가 기억을 정말 실제로 잃어버린다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속에서나 그 지만원 관계자분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우선 지만원 씨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2번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2015년, 2018년 작년도 했었고, 야외 행사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요청을 드릴 때마다 흔쾌히 생각을 하셨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영화 작업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숨기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지만원 씨가 제1광수로 지목한 분을 찾아 나서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배워나간다는 점에서 하고 싶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선생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광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영화에서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은 없는데, 이제 영화 완성되고 뭐 상영할 때 초대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긴 한데, 지만원 씨에 대해서 아직 연락이 못해서 아직 지만원 씨가 보시지 못한 사진 나누시고 리뷰를 보시고 블로그에 글을 남기셨어요. 되게 귀한 영화라고 자신의 주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꼭 많은 보수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저도 그러다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인터뷰어가 본인이었어요?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저희 조연출은 안지만 친구 누구요? 안지만 씨가 저희 영화 조연출.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는 우선은 이제 저희 4명, 이제 신영경 PD님, 고희 PD님, 그리고 안간 조연출님, 이제 저까지 해서 4명이 본격적인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명이 뭔가 보통 그 감독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로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떤 관습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딱히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저희가 뭐 자료조사라던가 사람들을 섭외를 한다던가 촬영할 때 역할을 분담해서 탐문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지환 씨는 저희들이 같이 준비한 질문을 기반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하고, 다른 신영경 PD님은 붐을 드시고, 다른 고희 PD님은 BKM을 드시고,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모임 있잖아요. 그 지만원 씨 대책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거기에 결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결합을 하진 않았고요. 소송을
위에서 이준정 씨가 이준정 변호사님들과 면담을 하실 때 저희가 같이 가서 그 모습을 기록하긴 했었는데요. 법적 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이강갑씨와 관련된 과거의 진술 조서와 뭐 자료들을 공유한 것은 없지만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서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는 가끔씩 고소인단들 기자회견할 때 기록 촬영한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에. 네,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분의 질문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프레임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서 좀 알려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안승근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에는, 지금부터 질문을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찌르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올바른 이야기들도 상당히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동시에 증언을 하시는 트라우마를 가신 분들에게 이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영화라는 느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통역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만약에 사실 김동이라는 영화가 또 나오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5.18을 다루는 영화라면 다른 방식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또 작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실지. 아까 전에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전 작업들은 단편 작업은 하나 있었지만 극영화 작업을 기반으로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이 궁금 같은 경우도 사진으로 한 사람을 찾아 나간다라는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이 영화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 어떤 5.18에 대한 어떤 대의나 사명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런 걸 주장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다큐멘터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별로 없거든요. 영화를 그냥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만 있기 때문에 사실 대의를 위해서 아픈 어떤 생존자들의 기억을 들추는 작업은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근데 또 제가 오기철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일 재밌는 게 저랑 제일 많이 연락을 나누시는 영화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오기철 선생님이시고,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할 때 지브이도 오기철 선생님께서 이제 자원하셔서 부산에 오셔서 왕주에서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 본인도 딜레마가 있으세요.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말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있으셔서 저희 촬영에도 응해주셨고,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촬영에 뭔가 결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영화 속에 좀 등장을 하시고,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걸로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작업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저는 약간 영화의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김구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 시점이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청문회 자료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이 청문회 자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제작 초기 시기에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보면 최 선생님께서 이미 어떤 김군의 존재에 대해서 어쨌든 죽었다라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는 이제 그 김군이 이제 누군지 어쩌면 약간 서스펜스를 갖고 그 찾아나가겠다라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 김군이라는 존재가 죽었다 혹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 어떤 이런 그 생각들이나 판단들을 결정을 내렸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언제 어떤 순간이었는지가 좀 궁금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청문회 영상은 저희가 이강학 선생님이 김군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영서 선생님 그 이후에 나오시는 책임져하신 최영선 만나뵙고 또 그 트럭에 같이 타고 송악에 가셨던 분들에 대한 자료를 5일간 통과해서 공생사전 중에 최진 선생님이랑 이름을 알게 됐었고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저도 아까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는데 2년 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2016년 말 아니면 2017년 초였던 것 같아요. 아직 초기는 아니고요. 본격적인 촬영을 1년 동안 마치고 나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봤었고 그 최진 선생님 직접 만나뵙기 전까지는 청문회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저도 그냥 그 김 진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서 여쭤볼 수 있었던 장면이 돼서 그것에 대한 확인, 선생님의 증언을 받았는데 사실 엄격한 어떤 저희 영화가 저널리즘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엄격한 그런 언론 보도 준칙에 따르면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분이 사실 그분이다라는 증언은 최진 선생님의 증언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가에서 같이 나왔던 분이 총 3명인데 한 분이 최진 선생님, 한 분이 김모 씨, 또 한 분이 또 성함이 계신데 이분은 유공자 등록도 안 하셨고 이후에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게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교차 검증 불가능한 상황 자체가 어쨌든 저희 시신들도 6월달에 마을 주민분들이 묻어주신 것들을 파봐서 어딘가 남매장을 했던지 뭔가 소각을 했던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공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아주 출범하지 못하고 우리 진상조사 규명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혹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림이 훌륭하긴 하지만은 그 사부 캐릭터와 감독님의 어떤 성실하고 예민한 부분이 사실 김군을 다루는 부분에 좀 동일하게 그들이었습니다. 체험하지 않고 않는 어떤 이제 뭔가를 좀 던져야 한다는 뜻인데 현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호기심에 출발해서 그 당시를 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 입장이나 어떤 편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작품들인데 이제 보게 하는 목적으로 감독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나 아니면 좀 배워가면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체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범죄밖의 세대 그리고 그 5.18 부분이 쟁점보다 하나 입사를 사실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뭔가 좀 이제 뭐 부정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논란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 작품이 또 나오는 바람에 관객들이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어떠한 이제 감독이 물론 해석은 뭐 영화를 보고 나면 관객의 몫이긴 한데 감독이 작품을 만들고 영화를 이제 보여질 때 어떤 이제 좀 절실하게 전달하고 싶고 감독님 작품 저도 이제 전달백도 봤지만은 되게 좀 뭔가 좀 조명 소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관객들이 뭘 느껴야 되는지를 저는 절대로 제가 정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글쎄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영화는 그렇게 다양한 오해를 나올 수 있지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적인 자극을 주든 어떤 무거운 문제의식을 던지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감각적이건 어떤 인지적이건 간에 자극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래서 또다시 되돌이켜보게 하는 어떤 체험이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는 있기 때문에 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저는 만드는 입장에서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이제 영화 끝나고 나면은 7시에 그 공중정원이라는 곳에서 공중 캠프라는 곳에서 이것과 관련된 방금 질문 주신 그 문제의식과 관련된 좀 토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7시에 그쪽으로 가셔서 이야기를 좀 배워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상 한두 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질문 안 하면 쉽게 뵙기 어렵기 때문에 꼭 질문해야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네, 저기 마지막 쪽에 계십니다. 네, 그 마지막에 나왔던 자막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 마지막에 영화관과 관객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좀 특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자막에서 이제 그 마을에 학살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익명의 이제 무장 시민군 한 명이라고 해서 그게 김건우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무장 시민군이 김군인 것처럼 좀 특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가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김군이라는 영화가 저희 영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개인을 특정하는 호명의 어떤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저희 제작팀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의견이 갈리거든요. 마지막에 최승현님께서 증언하셨던 그 목격하셨던 분이 정말 살인 속 그 얼굴의 주인공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정황들, 이제 영화 속에서 보여지지 않은 정황들이 있는데 이분이 촬영된 사진이 23일까지밖에 없다라는 점과 영화 속에서 그때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라고만 말씀하시고 사라지시는 그분이 사실 그 송암동 트럭이 운전하는데 그분이 증언하셨던 트럭의 생김새, 타이어와 나뭇가지의 디테일과 그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저는 최진 선생님의 증언을 믿는 쪽이고요. 또 저희 제작팀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김군이라는 것이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한 개인으로만 특정되지는 않을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에 성명 불상무장하시는 분이 그것을 김군으로 어쨌든 최진 선생님께서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김군으로 마지막에 끝냈습니다. 그 김군이 주호스님의 김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있을까요? 없나요? 네, 저쪽에 지금 마지막. 네. 네, 저는 사실 자원활동가인데 사실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영화라는 매체가 사진의 연속이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사진에 집중을 또 했고, 그리고 세 분이서 다시 만나는 그 장소가 영화관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도가 그때 있었던 사건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담은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의도를 좀 담으신 건지. 항쟁의 그 경험을 저희가 영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걸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 영화에 등장하시는
인지가 원래부터 있으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 영화에서 조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이제 양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같이 전두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다가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보고 이제 한 거에 나섰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라본다는 행위가 항쟁 당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저희 어쨌든 스크린이나 이미지라는 어떤 2차적으로 가공된 이미지만 보긴 하지만 어쨌든 바라보는 행위가 그 중요한 영화라는 매체로서의 이 작업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 본다는 행위를 계속 영화에서 중요하게 가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지금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영화 계속 한 3번 봤는데 보면서 뭐 이제 미국의 뭐 유명한 정치인이 했던 게 정말 생각이 났어요. 그 진실에 반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그 신화라는 그 이야기를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데 이 신화는 진실을 이야기할수록 그들의 반대의 그 신화가 점점 더 강화되는 약간 이런 느낌들. 그래서 과연 이 영화가 이제 개봉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디 이 영화가 어떤 이 신화로만 가득 찬 한국 사회의 어떤 경종이 되었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영화를 되게 열심히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계획과 이 영화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차기작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감독으로서의 계획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집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작은 아직 없고요. 5월쯤 개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좀 영화가 달라질 예정이어서 특히 중간부터 조금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들 조금 전열진지한 부분을 줄이고 시민들의 체험감이 좀 강한 방식으로 재봉집을 해서 개봉을 하려고 하니까요. 영화를 적게 보셨던 분들은 개봉할 때 주연분들한테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말에 스포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러 이상으로 감독님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영화 만드신 감독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